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이 한 75% 정도, 거의 80% 정도 지금 마무리된 시점인데, 지금 20% 정도는 오늘 내일 경선하는 곳도 있고, 또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서 경선이 좀 늦춰진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군데는 정말 이기는 공천, 선거에 이기기 위한 감동을 주는 공천을 위해서 국민 추천으로 전환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가 막바지로 돌입하면서 특히 이게 우리 내부 잔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선거다 보니까 치열한 양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좀 시끌시끌한 곳도 좀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 방송 마치고 급하게 김포로 왔습니다. 김포 갑을 오늘 두 지역을 후보를 만날 건데요. 김포 갑 지역에 박진호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박진호 후보가 지금 경선 치르고 있는데 오늘 내일 전화 여론 조사 경선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또 막판에 좀 좋지 않은 얘기들이 좀 들려와서 저희가 급하게 왔습니다. 지금 고성우 TV하고 여기 박진호 TV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는 박진호 TV 시청자들께 인사드려야 되겠고, 박진호 후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좀 시끌시끌해서 왔어요. 네, 선거가 이제 오늘 내일 여론조사가 돌다 보니까요. 이제 조금 과열된 양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허위사실, 마타도식의 이런 일들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우선 시민분들과 당원분들께서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저는 결백하다. 이거는 이미 시민분들께서 너무 허술한 그런 일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신고했고, 이미 제가 공관위에서 이미 그런 투서들이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서 근데 클린선거지원단에서 이거는 박진호가 억울하다. 그래서 각하 처리를 받은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이제 이런 일들, 그냥 경선 첫날 그것도 기사를 내보내는 허위사실로.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제 강력 대응할 예정이고, 저는 시민분들과 당원분들께서 과연 우리 김포시의 후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저는 더 잘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포 쪽이 좀 시끄럽다 그래서 저는 그냥 김포 서울시 편입 가지고 우리 김포 시민들이 시끌시끌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판에 우리 박진호 후보가 흑색 선전이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냥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보시면 아시잖아요. 박진호 후보가 지난 4년간 4년 전 선거에서 아깝게 패한 이후에 한 번도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올곧게 쭉 지켜오신 것을 다른 지역 분들은 사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김포 시민들과 김포의 책임당원들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억울한 마음이야 뭐 오죽하겠어요. 그렇지만 또 경선 끝나고 나면 손잡고 같이 또 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가야죠. 그 점이 참 어렵습니다. 다시 안 볼 것들이면 모르겠는데 그래요. 자, 이 김포시 그러면은 역시 이번 선거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서울시 편입 문제가 시작된 곳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될 것처럼 하다가 결국 니네 뭐 김기현 대표 사퇴했고 뭐 법안 발의한 거 폐기된 폐기 수순 절차 받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아주 심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심한 공격이 들어왔었는데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제 지역구인 장기동 라베니체에 방문하셔서 이제 우리는 이상 없이 추진하겠다. 김포 서울 통합 추진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행안부 장관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김포 시민분들이 진짜 거짓말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한동훈 위원장의 입으로 직접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정책 실현의 의지가 명확하구나. 이제 이것을 시민분들께서 거의 다 아세요.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서울 통합에 대한 여론이 높습니다. 김포는 높은 상황이니까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도 이야기했으니 잘 그렇게 진행될 거라는 아주 큰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다녀본 지역 중에는 김포나 하남 이런 지역은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 집권당은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약속만 남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예. 이 약속을 하면 이걸 지킬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는 그런 당 아닙니까? 저는 우리 김포 시민들께서 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정부 안에 이게 해결된다. 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해결된다. 이것은 믿으셔도 좋다. 그렇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게 경기도가 사실 예전부터 지금의 경기도로는 안 된다는 얘기들은 다들 해왔잖아요. 경기도지사가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헬기를 제일 많이 타는 자리라는데 그거는 뭐 수원에 도청에서 어디 저 철원 갈라 그러면 차로 가면 하루 갔다 오는 걸로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그 경기도 행정구역이 조금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박진우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박진우 후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로 편입할 지역은 확실하게 편입시키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확실하게 분도를 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좀 제대로 알차게 좀 발전시켜 나가자. 좀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예, 그게 그 경기도에서도 김포에 대한 입장이 애매했습니다. 이게 분도를 한다고 했을 때도 김포시에 대해서는 너네의 자율에 맡기겠다 한 거예요. 그 경기도의 문건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네. 김포가 북도로 가기에는 지리적 여건이 안 맞고 왜냐면 그렇죠. 한강이 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남도로 가기에는 김포가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김포가 이제 경기도에서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남도냐 북도냐를 가지고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김포가 남도로 가려 그러면은 저 인천 경기도 넘어서 가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인천 서울 넘어서.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계속 겪고 있었고 이제 공청회 등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북도로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아하, 예. 이제 우리는 생활권도 갖고 네. 과거에 뭐 양동면, 양서면이 다 서울이었으니 네. 우리는 한 생활권인 서울로 편입하겠다. 근데 마침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요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 왜냐하면 김포는 가용지가 60%가 넘습니다. 지금 그래요. 전체 토지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로 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근데 이것을 민주당은 정책으로 보지 않고 정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정쟁으로 붙고 싶은 거예요. 예. 정책으로 붙으면 자기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네, 근데 우리는 완벽한 정책으로 싸우겠다. 이제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그 장기동 있죠. 예. 그 신도시 거기 제 주치의 선생님 개원하고 있는 병원이 거기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와요. 아, 예. 근데 이 서울로 편입되면 훨씬 좋아지겠죠.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서울 편입, 특히 김포시 경우의 서울 편입은 이미 대세고 또 김포 시민들 절대 다수가 원하는 곳이고 서울시가 받겠다고 하고 그리고 경기도가 못 가게 할 권한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현실화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4년간 이 지역을 낙선한 이후에도 떠나지 않고 지켜내셨는데 버텨내셨어요. 그 4년이라는 세월이 참 힘든 세월이에요. 예.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길 수 있었던 선거 역전패 대참패 당하고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그 온갖 폭정이 자행되고 말이죠. 그거 어떻게 버티셨어요? 아, 정말 이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다시 이번 도전을 4년을 기다렸던 겁니다. 네. 이제 떠날 생각 없었고, 그냥 누군가는 뭐 대통령 잘 됐을 때 이제 대통령실에 잠깐 갔다가 나오는 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아하, 예. 김포의 정서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4년 동안 여기서 김포에서 이제 제가 지금 선거 때 전혀 공략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지금 김포 제 지역구는 75%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럼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겨냥해서 어떻게 타겟을 할 것인가. 제가 이 4년 동안 이거에 목을 맸습니다. 네. 아파트 직접 찾아다니면서 다 간담회를 열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다 해결해줬고 그래서 제 책에도 막 나와 있는데요. 네. 뭐 버스 노선 같은 것도 제가 다 일일이 조정해주면서 거기 아파트 분들이 이번에 하나 또 재밌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당원분이 오셔가지고 핸드폰을 보여주세요. 네. 근데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그 라베니체 한동훈 위원장이 온 라베니체 오늘 라베니체 와이프한테 오늘 라베니체 한동훈 위원장이 온대 이러니까 그분이 답장 온 게 와이프가 한동훈이 누구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답장이 와서 저한테 보여줘요. 근데 그분은 박진호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당이 아니고 얼마나 박진호가 이 지역에서 제가 들어가지 못하는 선거 때 전혀 선거 구호 문자로 전혀 닿을 수 없는 분들까지 저에 대한 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이거를 끌어내기 그러면 위해서
한동훈은 몰라도 박진호는 안다. 너무 건방진 이야기인데요. 하여튼 그 당원분이 김포에서는 당연히 그래야지. 그 당원분이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 정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 우리 박진호 후보가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그냥 압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후보가 되면, 후보가 돼서 아파트 단지에 이제 유권자들을 상대로 이걸 이제 그 홍보를 하려고 그럴 때, 가가호호 방문은 불법이잖아요. 아파트 문도 못 두드리고 그 거대한 벽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창문 열어놓는 집도 거의 없잖아요. 지금 같은 철에는. 그러니까 막막하게 서 있대요. 그래서 김포가 네. 그냥 중앙 바람에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하. 이번 선거는 저는 많이 나봐야 2,000표, 3,000표 사이로 김포는 승패가 갈라질 거로 예상합니다. 네. 하는데 2,000표, 3,000표는 그냥 바람에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진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럼 이거는 아파트의 분들의 마음이 어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얼마나 이 김포에 대한 애정을 가졌고, 이분들은 사실은 이 분양받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 제2의 고향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애정이 많으신 분들, 김포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얼마나 소통을 할 수 있었느냐. 근데 저희가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냥 출근길 인사, 피켓 들고 인사하는 거, 또 문자, 스팸 문자 보내는 것들, 요게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절대 그 마음을 뺏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그 지옥철로 또 유명했던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무렵에 그게 그 이슈가 된 게 1년 반쯤 전 같은데, 그때 저도 김포를 다시 보게 됐어요. 보니까 이게 수도권의 도시인데도 이 김포라는 지역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예. SNS 상으로. 그리고 제가 한번 방송한 적도 있어요. 그 아파트 창문마다 막 프래카드를 걸어가지고 호소하고 이런 일들이 김포에서는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진호 후보 말씀하신 대로 큰 선거구도에서 막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기는 건 좋지만, 여기서는 정말 그 이 지역 커뮤니티에 그 당당하게 그 자리 잡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 벽을 뚫고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이 김포라고 하는 곳에 특성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지난 4년간 꾸준히 올곧게 활동해온 박진호 후보가 저는 이 벽을 넘어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포 시민분들이 또 배신을 당한 경험이 꽤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 그래요? 원래 김포 갑지역에 처음에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아, 김두관이었구나. 처음에 장관 출신의 또 대물이 와야, 우리 큰 정치가 와야 우리 김포를 발전시키겠다 아니, 그 했는데, 친구는 그냥 덩치만 좀 대물은 무슨. 그러고 나서 하루 아침에 가셨고, 예. 이제 아랫지방을 내려가셨고, 그 다음에 그 3주 만에, 저번 선거 3주 만에 전략 공천 받아서 온 지금 현역 민주당 의원이 있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분도 지금 경선 중입니다. 경선 중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김포 분들은 이게 진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구나를 이미 그렇죠. 체득하셨습니다. 예. 이미 체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김포를 위해서 열심히 진짜 김포가 고향인 사람, 또 김포를 떠나지 않을 사람, 이런 진실성 있는 사람들을 정말 잘 옥석을 골라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박진호 후보가 조금 이제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여기 유종복 시장, 이 지역 국회의원인데 인천시장으로 가는 바람에 그때 사실은 상실감이 꽤 있었어요. 서운함도 있고. 근데 워낙 인천 사람이니까 나고 이해를 했지만, 근데 이제 우리 쪽 얘기는 아니고 저 종북 주사파 쪽 얘기긴 하지만, 뭐 김포를 정말 만만하게 보고 그냥 아무나 내리꽂으면 되는 걸로. 그런 면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 갑의 박진호 후보나 또는 을의 홍철호 후보나 지난번에 선거 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켜낸 거는 굉장히 평가할 만하다.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또 떨어지면은 한 2, 3년 안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선거 때 되면 쓱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거든. 적어도 박진호는 그렇게 안 했다. 홍철호는 그렇게 안 했다. 이 점은 제가 여러분께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마음들이 많이 바쁘실 거예요. 오늘 내일 여론조사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저희도
빨리 인터뷰 끝내고 이 영상 바로 편집해서 저희 고성국 TV 통해서 송출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해주세요. 예, 이렇게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성국 박사님께서 이렇게 친히 와주셔서 방송까지 해주셔서 정말 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협위원장 한 연차로 따지니까 7년 차가 됐습니다. 7년 동안 여기서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 당원분들과 웃고 웃었고 또 시민분들과 정말 어려운 일들 해보겠다고 여러 추억이 많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제가 반드시 김포에서 김포의 몫을 제가 반드시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일 여론조사가 돌아갑니다.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김포에 지인분들이 있다면 저 박진호를 위해서 조금만 힘을 보태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힘의 압승을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김포는 내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 친척들 중에 친지들 중에 김포에 사는 분들이 한두 분은 꼭 있을 거예요. 수고스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 한 통화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 정치인 한번 키워봅시다. 자, 지난번 선거에 최연소 아니었어요? 최연소였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제가 최연소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소. 네. 그 여기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캠프 스태프들 보니까 최연소 젊은 청년이라기보다 어린 청년들이야.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예,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의 아주 젊은 힘입니다. 젊은 청년 정치인 박진호 후보에게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갑에서 박진호 후보와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